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길거리에 목련꽃도 피었고 이제 4월이다 보니까 벚꽃도 만연할 것 같습니다. 그간 어떻게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저는 3월 이제 법인세도 마무리를 했고 이제 작년 7월부터 저만의 그 루틴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저희 그 연구소로 가서 저만의 그 연구 활동을 하다가 오후에 사무실에 이제 합류를 해서 사무실 일을 보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제 직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꾸준히 할 자신은 있는데 잘할 자신까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걸어가 봐야 그 잘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최근에 여러분 보신 기억도 있을 겁니다. 이제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어떤 지역주택조합의 그 일을 컨설팅을 도모했던 어느 한 법인에 대해서 역삼세무서가 이제 총 55억 원의 세금을 추징을 했는데 그 추징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추징이 취소가 됐다고 해서 좋아할 사안은 아니죠. 제척기간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세무서에서 처분청에서가 세금 부과 고지는 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던 그 판결 내용인데 과세전 정부 심사를 이제 그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중대한 절차적 그 흠결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처분청이 진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제가 원문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져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이제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이제 그 서울행정법원 1심이죠. 1심 판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세종일보에서는 이렇게 뜨더라고, 제목이 55억 원 세금 추징 전액 취소입니다. 보시면은 주문에서가 법인세가 34억 정도 되고요. 부가가치세가 20억이 넘습니다. 요 부가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안입니다. 요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세전 정부심을 이제 진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이 처분청이 진 사안입니다. 일단 사건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컨설팅 업체가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그 일을 이제 맡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뭐 추진위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합원들을 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을 이제 대행을 하는 그런 업무를 체결을 했는데. 이제 업무 체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보시면 조합원 모집 관리, 그리고 사업 부지 확보, 뭐 차업자금 조달, 비용 집행에 대한 그런 업무라든가 쭉 보시면 일반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 그리고 기타 조합 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이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컨설팅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이 일을 하면서요, 업무 대행 용역비로는 이제 그 사용계획 승인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세대수당 이제 부가가치세를 빼고 세대당 2천만 원씩 받기로 하는 그런 업무 대행 용역을 체결했는데, 업무 대행 용역비에 대해서 그 지급받기로 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제 사업계획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 모집 시에는 뭐 이 다음날 전액 지급을 하는데, 만일 미지급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45일 날 일괄 지급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일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요, 대구에서 이제 그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2018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고 이제 바로 9월에 착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10월에 일반 분양까지 모두 완료된 사안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컨설팅 업체가 이 용역비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못 받으니까 18년 9월에 이제 용역비로 9억 4,500만 원을 일부를 받고요. 그 나머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13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하니까 이 조합을 상대로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물론 이 지급 명령을 받아 이제 그대로 조합에서 이제 승인을 해서 돈을 이렇게 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신청을 했고 그러면서 판결이 진행이 됐는데요. 결국 이제 고등법원까지 가고 아마 3심까지 간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게 판결이 언제 나왔냐면 2021년 6월에 이제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 지연 이자 정도만 이제 일부 좀 이렇게 감액이 되고 금액을 이제 거의 다 받은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 판결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컨설팅 업체는 이 조합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하고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이제 2023년에 매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3년 6월에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배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사안이 아니죠. 처분청이 관여가 됐으니까 당연히 세금 문제가 따라갈 것이고, 이 컨설팅 업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수익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 그리고 부가세 문제가 아마 결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역삼세무서에서가 이제 2023년 5월부터 23년 7월 그러니까 아마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아마 이런 그 법원이 이제 강제 경매가 개시가 되면 이해관계인들한테 법원 측에서가 다 내용을 보내거든요. 이제 뭐 신청을 하라, 뭐 지금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기 때문에 아마 처분청지 역삼세무서에서도 아마 그 내용을 알아서 아마 이 법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익 금액이 120억 원이 넘었어요. 120억 원이 넘는 이 금액과 그리고 20억 원 정도 그래서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이제 18년도에 이제 요게 18년도에 그 일이잖아요. 그때 사업 승인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 기속으로 해가지고 법인세랑 그리고 부가가치 합쳐가지고 55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 세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해서 과세 예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촉박했잖아요. 배당이 이제 2023년 12월에 일어나고 그리고 통합조사는 어떻습니까? 23년 5월부터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좀 길게 깁니다. 23년 7월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삼세무서에서가요, 이 세금 추징 예상액을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가 받을 그 배당 금액에 그 국세 확정적 보전압류죠. 국세 확정적 보전압류를 합니다. 즉 너무 금액이 크고 그 다음에 이게 현금으로 배당이 되다 보니까 그 국세가 일실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세징수법 제31조 2항 그리고 9조 1항 5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컨설팅 업체가 받을 그 배당금에 대한 출금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출금 청구권에 대해서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라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컨설팅 업체가 솔직히 속된 말로 뻑 간 거예요. 그냥 뻑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23년 8월에 이제 국세청장에게 왜 과세전 정부 심사 청구를 이제 그런 조치를 안 했냐라고 하면서 과세전 정부 심사를 청구를 했고, 하지만 국세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제 과세전 정부 심사를 우리가 좀 이따 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거든요. 이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징법에 의해서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외 사유, 즉 우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 정부 심사의 그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어떻습니까? 이 컨설팅 업체가 그 과세전 정부 심사를 청구를 한 그 건에 대해서 심사 제외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총 부가세 한 20억 원이 넘는 금액 그리고 법인세 34억 원이 넘는 그 금액에 대해서 경정 고지를 했습니다. 국세징수법 그 31조에 의해서 우리가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를 하는 그 경우에 우리가 그 과세전 심사 청구를 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 예외를 적용을 하는데 그게 과연 합당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컨설팅 업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제척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컨설팅 업체는 법인세라든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과세전 정부 심사를 이제 심사 결정에서 제외한 게 과연 합당한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좀 더 보시면은요, 그 국세기본법 81조 15의 그 내용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81조 15 과세전 정부 심사입니다. 보시면은, 자, 우리 과세전 정부 심사는 어떻습니까? 과세 예고 통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그 과세 예고 통지를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얼마나 나올 거다라고 이제 납세자분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잖아.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뭐 좀 억울하다 그런 면이 있다 그러면 과세전 정부 심사를 청구하라라고 하면서 그 기간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세기본법 81조 15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81조 15에서 사망에서가 특이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이 과세전 정부 심사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 규정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사망에서가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가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통고 처분 받은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라든가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그 국세부가 제척 기간의 그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세전 정부 심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결문으로 가서 좀 더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그 서울지방행정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대법원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에 과세전 정부 심사 청구나 이제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과세전 정부 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 과세 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 정부 심사 제도를 이제 어떻게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그런 인과관계라든가 그 불법 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다. 즉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가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절차상 하자가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그 처분청에서는 아까 어떻습니까? 경매가 개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개시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국세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국세 그 확보 전, 납기 전에 미리 지금 압류를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원고에게, 그러니까 우리 컨설팅 업체에게 우리가 이제 과세전 적부심사 그 심사 예외 사유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에도요, 여러분, 이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컨설팅 업체에게 속하는,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 명의의 부동산이 아니고 컨설팅 업체가 채권자로 있고 그리고 채무자의 그 부동산이잖아요. 조합에 소속된 그런 부동산에다가 경매가 개시가 됐기 때문에 이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이 만약 요 물건이 이 컨설팅 업체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개시가 됐다 그러면은 과세전 적부 심사 예외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은 제3자, 그러니까 그 조합 측의 부동산에 이제 그 강제 경매가 개시가 됐기 때문에 과세전 적부 심사의 제외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요, 구체적인 판단을 좀 보시면은, 우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가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자력상실 등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세금 징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세전 적부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납세자의 재산,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 명의의, 원고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 제3자, 조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 납세자가 채권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로 참여를 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법한 사안이 있다는 겁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 절차적 시간을 어떻습니까? 이 컨설팅 업체, 그러니까 원고에게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역삼세무서에서는 주질 않았거든요. 과세전 적부 심사의 그 단계를 밟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은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 컨설팅 업체인 경우에는 16년에 이게 되니까 16년 귀속으로 주장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라든가 법인세에 대해서 지금 제철 기간이 끝났다, 5년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이제 이렇게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그 귀속 시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좀 더 보시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18년 10월에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이제 18년도에 성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18년도에 귀속되는 걸로 봐가지고 아까 18년도에 해당하는 그 부가가치 한 20억 원 정도를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우리 납세자 측에서는 그 원고 측에서는 16년 귀속으로 봐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23년에 그 세무조사가 실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우리 법인세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 노란색 칠한 게요, 원고 측,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 측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 용역에 따른 그 용역 공급 시기는 어떻습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하기로 한 때다. 따라서 그 16년 귀속이 된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머지 세대 이제 23세대에 대한 그 상호 6천 정도는 귀속이 18년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죠? 통합조사는 이제 23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제척기간 5년 무효 경과됐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인 경우 그 당사자 사이 약정에 의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척 기간이 다 5년이 경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는 그 제척 기간이 5년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에서는 지금 그 과세전 적부 심사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를 위반한 중대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척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을 하느냐, 우리 서울지방행정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쪽에서 그 판단 내용은요, 부가가치세법 우리 16조에서가요, 그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 용역에 대해서는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자, 잠깐 보실까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 시기에 관련돼서는요, 1항에서
1항에서가 영물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그 공급 시기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걸리는 재화가 사용되는데, 그리고 할부라든가 조건부, 장기 할부 같은 경우, 그리고 공급 대가를 확정할 수 없는 계속적인 공급, 우리 전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가스 같은 경우 이때는 우리가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항에서가요, 이렇게 아까 부가가치세법 16조 2항에서 할부 조건부로 이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 시기는요, 완성도 지급 조건부라든가 장기 할부 조건부, 그 밖에 조건부,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 그리고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전기라든가 가스 같은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가요, 그 용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조 2항에서 용의 공급 시기는 영물 제공이 완료되는데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 사안처럼 어떻습니까? 영물을 제공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지고 돈을 주지 않으니까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공급가액에 대한 그런 그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서 원고 측에서 제시한 그 주장한 금액 100%가 다 인정이 된 게 아니고 거기서 지연 이자 정도가 좀 일정 부분 감액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확정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영물 제공이 완료가 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그 판결일이 당해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영무의 제공은 비록 18년까지 아파트에 대한 일반 분양이 다 되는 그 18년 10월인가 언제까지였잖아요. 18년까지 이제 영무가 제공이 됐어요. 한데 어떻습니까? 공급가액이 결정이 안 돼서 그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그 소송은 언제 확정된 겁니까? 23년 6월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리 29조에 의해서 영무가 제공이 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2023년 6월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게 서울지방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원고가 이겼다고, 즉 처분청 세무서가 졌다고 패소했다고 해서 지금 원고가 좋아할 사안이 아니에요. 23년 6월에 공급 시기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역삼세무서에서는 23년 6월 판결 내용에 따라서 이제 요게 물론 이제 고등법원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면 이제 뭐 뒤집힐지 안 뒤집힐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뒤집힐 확률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잘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23년 6월을 귀속 시기로 봐가지고 용역의 공급 시기로 봐가지고 부가가치세도 부과가 될 것이고, 어떻습니까? 법인세도 부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이제 세금 55억 원 추징이 안 된다라고 해서 좋아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안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과세전 정부 심사와 그리고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용역을 공급을 했는데 우리가 중간 지급부라든가 장기 할부라든가 그런 이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를 공급 시기로 할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공급가액이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재판으로 갔을 때, 소송으로 갔을 때 그때 과연 언제를 그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볼 것인지 그 내용까지 같이 곁들이면서 제척 기간만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의무를 좀 약간 아까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 원고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곁들여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길면 깁니다. 하지만 과세전 정부 심사라는 거는요, 그 원고에게,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제 배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과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세 납부에 대해서 우리 처분청에서가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도 그 하자가 조금이라도 발견된다, 즉 주범분해를 한 번만 보냈다,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납세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척기간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논외로 최근에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약간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경우 하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원고 측이고 지금 피고 측에서가 지금 제척기간 갖고 그 1심에서 굉장히 너무 저희는 이제 피해를 당했는데, 그 제척기간을 갖고 이제 들고 나오면서 주장을 했던 그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처구니도 없고 참 이해도 참 되지가 않았던 그런 사안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사안을 보면서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척기간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좀 요 조세에 대해서 좀 약간 면피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법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안이 항상 합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지금 최근에 우리 그 사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매사에 그런 계약서를 쓴다거나 그럴 때 좀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계약서를 쓴 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좀 업무대행 용역비와 관련돼서도 이 지급 조건 있잖아요. 이제 10조의 2항 2호에서가 그래서 조금 그렇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러분에게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제 있던 판결인데,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그 컨설팅 용역비와 관련돼서 과세전 정부 심사를 이제 거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용역의 공급 시기와 관련돼서 과연 제척 기간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자담 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